자, 안녕하세요. 자, 2차 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에는 이제 앞에서 이제 우주 팽창론, 정적 우주론과 팽창 우주론 두 개 중에서 팽창 우주론이 승리한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이번에는 그럼 그 팽창 우주론이 어떻게 빅뱅 우주론까지 정립이 됐는가? 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이것도 뭐 그렇게 좀 재밌어요. 재밌는데, 자, 뭐 때문이냐면, 자, 이 팽창한다는 건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게 나오는데, 뭐로 갈라지냐면, 이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빅뱅 우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초기 우주의 한 점에서의 폭발로 인해서 이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자, 이 빅뱅 우주론은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이 말. 자, 앞에서 얘기했던, 이 헐 법칙 있죠? 아니, 헐 법칙 말고 그냥. 자, 지금 현재 우주의 크기가 점점 팽창을 하고 있어요. 자, 점점 팽창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이 우주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계속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수축되는 적 없이 계속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쭉 돌려보면 어디 한 지점에서 우주가 만나게 되고, 그럼 아마 우주의 시작은 이 한 점이었을 것이다. 이 한 점에서 엄청난 어떤 폭발과 함께 어떻게? 네, 한 점과 함께 그 폭발과 함께 이제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 만들어지고 그 물질들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졌다라는 이론이에요. 자, 물론 요거를 이제 저희 조롱하는 경우도 사실 빅뱅 우주론에서 이 빅뱅은 조롱하는 거였어요. 뭐 이렇게 우주가 갑자기 빅뱅 하고 터지기라도 했다는 거냐 라는 식으로 이 빅뱅 우주론 반대파들이 얘기했던 건데, 그게 이제 지금의 뭐가 된 거예요? 빅뱅 우주론이라는 거에 이 네임이 된 겁니다. 되게 재밌죠? 자,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은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반대파들, 빅뱅 우주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 바로 이 정상 우주론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 정상 우주론은 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자, 뭐냐면, 자, 팽창하는 건 다 인정해요. 근데 이 팽창하면서 또 이 우주의 물질은, 그러니까 우주의 밀도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팽창하면서 우주 공간이 넓어지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던 우주 사이의 공간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넓어지게 된다면, 이 사이에 뭐가 생긴다? 새로운 것들이 추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전체의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건데, 자, 뭐 물론 요거와 같은 경우에는 점점 빅뱅 우주론의 좀 그 승리가 빅뱅 우주론 진영의 승리가 점점점 확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관측을 계속 해보면 해볼수록, 자, 우리 초기 은하가 우주에서 만들어진 초기 은하들이 대부분 지구랑 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처음에 있던 애들이 저 멀리 이제 흩어져 버리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은하가 발견되고, 이제 그 위치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진 그 위치들이 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부터 또 이제 새로 만들어진 은하가,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은하랑 뭐 옛날 은하랑 다 섞여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점점 더 빅뱅 우주론에 손을 들어주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아주 그 결정적인 증거, 이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증거 한 방이 딱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펜지어스와 윌슨의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겁니다. 네. 자, 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면 이게 뭔 소린가 해요. 복사 카피하는 건가, 뭐 복사하는 건가? 이게 미안해요. 너무 재미없죠.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선 이 다음에 한번 같이 볼게요. 도대체 이게 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발견된 거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은 결정적인 증거가 됐는가.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페이지 18쪽으로 넘어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28쪽만 보고 갈게요. 네. 자, 뭐냐면, 자, 우선
이 물질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즉 만약 빅뱅 우주론이 사실이라면, 빅뱅 우주론이 뭐 진짜 사실이라면 물질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이 바로 18쪽입니다. 자, 18쪽 물질의 탄생을 보려면 우선 반대로 현재 물질부터 봐야 돼요. 자, 그럼 물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부터 봅시다. 자, 물질 분자는, 자, 거기 보이죠?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원자들은 다시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원자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물론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 업 쿼크와 다운 쿼크로 구성되어 있죠. 자, 즉, 자,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쿼크로 만들어져 있다,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물질은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요? 물질은. 자, 당연히 물질은 역순으로 만들어졌겠죠. 자, 그럼 그 역순으로 만들어진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빅뱅 우주론 이후에 이제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 이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설명인데, 자, 요거는 이 그림은 어떤 책에서 따왔냐면, 추천을 확실히 얘기해야 되니까. 자, 그림은 요거는 이제 어디서 따왔냐면 모든 사람을 위한 빅뱅 우주론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와서 또 지금 되게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러면 이 책 모두를 위한 빅뱅 우주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요 이제 137억 년 전에 이제 어떤 한 순간, 어떤 한 지점, 사실 이 지점이라는 게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물질도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공간이란 개념도 없는, 자, 그 시점에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에, 자, 그러니까 어떤 이제 빵하고 빅뱅이 시작이 됩니다. 자, 빅뱅이 시작되고 10의 마이너스 43승초. 자, 요때는 우리가 플랑크 시간대라고 하는데, 플랑크 시간 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플랑크 시간은 10의 마이너스 43승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실제 측정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의 마이너스 43승초 이전에는 애초에 측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모르고, 자, 물론 이 뒤에 10에서 그 10초가 될 때까지 사실 인간이 다 추측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10의 마이너스 43승초 이후에 10의 마이너스 35승초까지는 대통일 이론 시대라 그래서, 자, 중력을 제외한 지금으로서 전기력, 자기력, 그 다음에 이제 양력, 강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후에 갑자기 급팽창을 하게 됩니다. 자, 급팽창을 하면서 자,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 초기에는 온도가 미친 듯이 높았는데 갑자기 팽창을 하게 되면 각 공간이 갖는 에너지 비율이, 그러니까 좁은 공간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팽창만 하게 됐으니까 그 에너지들이 다 흩어질 거 아니에요? 즉 이러면서 온도가 낮아지게 돼요.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자, 급격하게 이제 뭐가 생기게 되냐면 기본 입자들이 생깁니다. 자, 대표적인 기본 입자들이 이제 쿼크, 전자. 그러면서 쿼크와 전자를 포함한 기본 입자들이 여러 개 생겼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10의 마이너스 32승초에 쿼크와 전자가 등장하면서 쿼크들끼리 결합을 하게 되고, 왜냐면 강력이 존재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자, 여기에 있는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 그렇죠? 자, 이런 친구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빛들까지 나오게 돼요. 빛.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빛들은, 이제 광자들 빛들은, 자, 아직 바깥 나가지 못하고 이제 갇혀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다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4승초가 되면, 만분의 1초가 되면, 자, 여기에 이제 양성자가 아니라, 여기 오타가 났네. 양전자라고 해요. 양전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아마 정말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양전자가 만들어졌는데,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양성자는 업코크 2개, 다음 코크 하나. 그 다음에 중성자는 업코크 1개, 다음 코크 2개로 만들어져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아직은 온도가 여전히 높은 상태이긴 해요.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성자 됐다, 중성자 됐다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성자와 양성자를 비교했을 때 중성자가 질량이 좀 더 커요. 그래서 자, 중성자로 있던 질량이 큽니다. 커요.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 막 크다고 해서 엄청 큰 건 아니고 질량이 큰 중성자와 그 다음에 질량이 작은 양성자가 있는데, 자, 얘네들 사이에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왔다 갔다 서로 반복,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를 반복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왔다 갔다를 반복한다는 게 뭐냐면, 자, 질량이 큰 놈이 갑자기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자,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양성자로 그랬다가, 자, 양성자가 다시 그 방출된 에너지를 얻어서 중성자로 다시 가고. 자, 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당시, 초창기, 즉, 요 시대에는, 그러니까 지금 언제냐면, 요 시대에는, 이때까지는, 이게 1대1의 비율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시점까지는 1대1의 비율을 유지를 하게 되는데, 자, 시간이 갈수록 우주가 더 팽창을 하고, 자,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자, 뭐의 비율이 더 늘어나게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뭐의 비율이 당연히 더 늘어나게 되냐면, 자, 중성자와 양성자 중에 뭐의 비율이 늘어나냐면, 양성자의 비율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왜냐면 양성자와 같은 경우에는 자, 온도가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계속 다운이 되잖아요. 즉, 팽창을 계속한다는 건 온도가 점점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기가 어려워지겠죠. 즉, 내보내기 쉽습니다. 에너지가 이제 주변으로 나가긴 쉬운데,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기가 힘드니까, 자, 중성자가 되려면 양성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중성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양성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비율이 되냐? 1대 7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중성자, 양성자의 이제 비율이 1대 7이 돼버리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상태를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러고 있다가, 자, 이제 1초가 됐어요. 이 1초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 1초는 빅뱅이 빵 하고 일어나고 딱 1초가 지난 거예요. 1초부터 3분까지. 이 기간에는 이제 뭐가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핵융합이라는 게 일어나요. 자,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수소 4개가 모여서 핵융합이 하나의 헬륨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양성자 2개가 중성자로 바뀌고, 자, 그러면서 이제 헬륨 원자 핵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수소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수소 원자라기보다는 수소 원자 핵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또 있는 이 헬륨도 헬륨 원자 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헬륨 원자 핵과 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걔네들의 비율은 그럼 얼마가 됐을까요? 자, 수소 대 헬륨의 비율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시대에.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자, 얼마가 됐냐면, 자, 바로,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얼마가 됐냐면, 자, 12대 1이 됩니다. 자, 이거는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 이게 어렵지 않아요? 자, 양성자, 이 플러스라고 할게요. 양성자가 총 몇 개 있었냐면, 7개가 있어요. 근데 2배에서 14개로 그릴게요. 좀 알기 쉽게. 양성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자, N이라고 쓰는 중성자예요. 이 중성자가 2개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14대 2, 7대 1이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헬륨 원자핵이 하나가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묶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이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의 수원자핵, 그리고 4개의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거죠. 아니, 4개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율이 12대 1이 되고, 자, 이거는 이제 보통 개수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질량비와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냐면 3대 1이 됩니다. 네. 3대 1이 돼요. 이거 왜 질량비가 3대 1이 되냐면 이 4개가, 자, 기본적으로 수소 대 헬륨 자체 그 비율하면 얘를 이제 질량 1이라고 봤을 때 얘는 질량이 몇 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4개가 들어있으니까 질량을 4로 봅니다. 그러니까 질량수, 정확하게 말하면 질량수비인데 어쨌든 질량비는 그래서 약 3대 1이 돼요. 약 3대 1. 완전 1대 4는 아닌데 대략 1대 4가 되기 때문에 이 질량비는 반대로 3대 1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요게 이제 왜 중요하냐? 자, 당연히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으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물질이 만들어졌으면 이 질량비, 수소헬륨의 질량비가 이후까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왜냐면 이후에는 사실 수소헬륨 비가 변할 일이 없거든요. 왜냐면 다 팽창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 이 질량비가 만약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면 물질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충 추산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우주에서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라는 값이 측정이 됐고 추론이 됐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이게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질량비가 이 두 개의 질량비, 수소 헬륨 질량비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자,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3분까지 만들어진 수소 헬륨비가 질량비가 3대 1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첫 번째 증거가 나왔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주 배경 복사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이 3분 이후 이제 핵합성이 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온도가 핵 융합을 할 온도가 안 나요. 점점 더 팽창을 해서. 그리고 점차 식으면서 38만 년이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8만 년. 그러니까 여기서는 빅뱅 이후 38만 년쯤까지 쭉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3000켈빈이 되게 됩니다. 3000켈빈 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죠. 2700도씨니까 엄청나게 높은 온도인데 실제로 우주 초기 온도에 비교를 하면 매우 낮은 온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낮은 온도가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 있는 전자애들이 이 지나다니다가 헬륨 원자핵,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속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수소나 헬륨에 포획이 됩니다. 포획이 돼서 이제 이 수소 원자핵 주변을 도는 전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수소 원자라고 얘기를 해요. 수소 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수소 원자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헬륨 원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탄생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잡히면서 누가 사라지게 됩니까? 우주를 떠도는 전자가 사라지게 되고, 우주를 떠도는 전자가 사라지게 되면 이 사라진 전자와 함께 누가 해방이 되냐면 바로 광자가 해방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 전자구름이라고 해요. 전자들이 막 떠돌아다니면 이제 광자를 흡수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광자가 이제 밖으로 퍼져나가지 못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전자가 오히려 이 수원자에 속박이 되면서 광자는 자유로워지고, 자, 빛들이 이제 쭉 하고 우주 공간으로 쫙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빛들을 이때 나오는 이제 방출된 이 빛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도대체 뭐고, 아니 이때 만들어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이 빛이 왜 지금 발견됐고
지금 발견된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느냐. 자, 그거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왜냐면 벌써 약속한 시간 20분이 됐거든요. 너무 찍었네요. 너무 오래 찍었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차시까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남은 이제 1-1단원의 남은 부분은 이제 내일 수업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